슬기로운 건강 생활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철희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비인후과 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숙면은 우리가 건강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전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등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우리의 수면을 알게 모르게 방해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무호흡증인데요. 오늘은 이 수면무호흡증이 어떤 질환이고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열심히 코를 골고 자던 사람이 갑자기 컥 소리를 내면서 숨을 쉬지 않는 듯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수면 무호흡증일 확률이 높다고 하죠. 오늘은 흔한 수면 질환 중에 하나인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면 무호흡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선생님? 네, 말 그대로 숨을 안 쉬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코골이가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네. 숨을 안 쉬다 보니까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자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고 안 쉬면 산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진 산소 때문에 아침에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같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통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저희가 수면 무호흡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일 많은 거는 코를 고는 겁니다. 일단은 코를 골기 때문에 제일 불만이 많은 건 침대 파트너죠.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간에 숨을 멎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걱정되기 때문에 자는 사람을 흔들어서 깨운다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자다가 죽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코골이와 무호흡은 사실 자는 스스로가 좀 관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증상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겠어요. 네,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무호흡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코를 안 골던 사람이 어느부터 갑자기 코를 골거나 물론 이 살이 찌는 경우엔 그럴 때도 있는데 서서히 생기다 보니까 몸이 좀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가기 싫은데 떠밀려서 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 네, 근데 본인이 스스로 오는 경우에는 뭔가 자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고 운전할 때 존다든지 그런 뭐 주간 졸음과 같은 증상을 주소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수면 무호흡증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혀서 못 쉬는 걸 저희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숨 쉬는 노력이 없는 거를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데 압도적으로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훨씬 많습니다.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혼합형 수면 무호흡도 같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종류들은 아무래도 이제 원인을 기준으로 나뉘어 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는 요인, 그러니까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코골이는 그 뒤쪽에 목젖하고 혀 뒤에가 닿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개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부위가 닿거나 더 깊게 들어가면 후두 있는 부분이 눌리면서 코를 고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목젖하고 혀 뒤쪽이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만성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으면 코가 잘 막히니까 이런 경우 수면 무호흡증이 더 잘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일단은 코에서 코가 막히게 되면 뭔가 숨 쉬려는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더 아래쪽이 잘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으면 코를 고는 게 심해집니다. 저희 보면은 술만 먹으면 코를 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두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하나는 술 먹으면 코가 붓거든요. 그러면서 코골이가 생기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술 먹으면 근육이 좀 늘어지면서 그게 코골이를 악화시키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코를 좀 골 수 있는데 코 쪽에 문제 때문에 코를 고는 경우는 한 10%가 채 안 됩니다. 저희가 수술을 해보면 코 막힘을 개선하고 코골이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데 일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도 좀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질환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 숨을 못 쉬다 보니까 잘 때 네. 뭔가 몸이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고 있던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 코골이가 있으면 수면 검사를 받아서 실제로 뭔가 무호흡이 있다면 무호흡을 치료하면 고혈압도 같이
좀 안정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네. 밤에 심장이 원래 심장 박동이 쭉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서 쉬게 되는데 무호흡 때문에 심장도 못 쉬어요. 뇌 쪽에도 산소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라든지 뇌졸중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일부는 이게 비만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아, 코를 무호흡이요? 골고 무호흡이 있으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좀 약간 얘가 그 민감도를 변화시켜서 비만한 사람은 코를 많이 골지만 무호흡이 심한 사람은 비만 비만할 상태로 수 있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그렇구나. 두 개가 서로 약간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네. 정말 굉장히 다양한 위험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 수면 무호흡증, 잠을 잘 때 아무 때나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얕은 잠을 잘 때만 나타나는 건지 그 일반적인 수면 패턴을 함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심한 사람을 예로 들면 심한 사람은 수면이 시작됨과 동시에 바로 아, 무호흡이 생깁니다. 산소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런 사람들은 낮잠 잘 때도 산소가 막 축축 떨어지기 때문에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떨어지고요. 그리고 수면의 깊이가 있거든요. 수면을 시작을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수면까지 들어가고 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꿈을 꾸는 렘수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렘수면일 때 몸이 처져요. 우리 자는 아이를 들어보면 몸이 처져 아, 있잖아요. 그죠. 네네. 보통 제일 많이 처질 때가 렘수면입니다. 아, 그때 꿈을 꾼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푹 잠든 상태인 예, 건가요? 그때 무호흡이 제일 심해집니다. 그래서 경황코골이인 사람들도 보면 꿈꾸는 렘수면 때만 무호흡이 집중적으로 생기는 걸 저희가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렘 수면은 꿈을 꾸는 수면 상태라는 거고, 그럼 논렘 수면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어떤 상태인가요, 선생님? 그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넌렘 수면에서는 꿈을 안 꾼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넌렘 수면 때도 꿈을 꾸는데 기억을 못 해요, 저희가. 아, 네. 꿈꾸는 빈도가 좀 적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면이 시작하면 넌렘하면 어려우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수면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1단계 수면이 살짝 보이다가 초반에 2단계로 들어가고 3단계 수면에서 몸이 회복을 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많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3단계 수면이 줄어들면서 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기분도 안 좋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생기고요. 네. 그리고 기만증 환자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렘 수면으로 들어가요. 아, 그냥 수면이 시작하면서 쑥. 렘 수면이 나오면서 어. 그냥 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기면증 검사할 때 렘 수면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얼마나 몇 번 나오는지 그걸 평가해서 기면증을 저희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수면은 각각의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진단 기준도 좀 알아볼게요. 사실 주변에서 무호흡증을 목격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이 느끼는 피로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면 중 무호흡증이 좀 의심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진단 기준은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수면 검사입니다. 아, 지금 2018년도 7월 달부터 보험 급여로 들어와 있는 수면 다원 검사를 네네. 통해서 수면 검사를 했더니 무호흡 수치가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무호흡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10초 동안 숨을 안 쉬는 이벤트를 한 번이라고 치고 네. 이게 시간당 5번 시간당 5번 이상이 있고 뭔가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수면 무호흡 증이라는 병으로 진단합니다. 네. 우리가 고혈압도 140 정도 이상이면 약을 먹어야 되는 병으로 진단하는 것처럼 수면 무호흡증도 그 진단 기준에 따라서 그 이상부터는 뭔가 병도 많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단 기준에 수면 무호흡 수면 다원 검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면 다원 검사로 이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제가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그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보험 적용이 이제 되나 봐요, 네. 선생님.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전에 어. 말씀드린 뭐 편도가 크다든지 몇 가지 증상이 아. 있습니다. 낮에 졸려. 그리고 나는 뭐 고혈압이 있어. 이러면 보험 기준에 충족을 합니다. 지금 올해로 본인 부담이 12만 2천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비용을 부담하고 밤에 와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실손보험도 적용이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비교적 예전엔 그 검사가 100만 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네, 좀 부담스럽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유 그렇군요.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는 수면 검사 안 하고 아, 수술비가 더 싸니까요. 수면 바로 검사 그냥 안 하고 수술을. 수술을 그냥 하는 경우가 더 많았었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부담이 좀 됐었으니까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조건만 잘 맞는다면 이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잘 따져보시고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다면 수면 무호흡증 치료법 알아봐야 할 텐데요.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나요, 선생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면 다원 검사가 보험으로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게 이제 양압기라고 하는
기계가 같이 돌아왔습니다. 네네. 뭔가 아시는 분도 있고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 그 아까 전에 막히는 부위가 여러 군데라 그랬잖아요. 목젖이 막히기도 하고 혀 네. 아래가 막히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목젖을 수술을 한 거죠. 목젖 편도 떼주고 목젖을 올려주고 그럼 넓혀주는 건데 실제로는 저희가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혀가 문제인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 수술하니까 성공률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모든 데를 다 들어주는 풍선 불듯이 불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양압기입니다. 그러니까 넓혀주는. 그렇죠. 양압기는 아예 착용하자마자 바로 코골이가 없어지고 무호흡도 정상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네. 아무리 심해도.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네네.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얼만큼 버틸 수가 있을 거냐. 보통 코골이 수술하고 코 안 골았는데 5년 뒤에 다시 골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보통의 진단적 과정, 그러니까 치료 과정은 무호흡이 아주 약하지만 않고 어느 정도 이상의 무호흡이라고 한다면 보통 보험으로 들어와 있는 양압기가 제일 저렴합니다. 한 달에 임대 형식으로 쓰게 되거든요. 만 네. 얼마 정도면. 그래서 저렴하기 때문에 양압기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양압기에 실패했을 경우에 저희가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강내 장치라고 이 다음에 나오는 이런 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험은 안 되거든요. 실비도 안 되고. 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하고 수술은 그럼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느냐? 수술 같은 경우에는 편도가 크면 잘라내는 편도가 제거하는. 크면 효과가 좋아요. 크면 클수록 그런 사람은 수술적인 치료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양압기를 주로 적용을 하는 거고 만약 양압기로 뭔가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적인 부분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왠지 양압기는 해도 뭔가 손해되는 건 없잖아요. 귀찮은 것 빼고는. 그렇죠. 조금 거시장스럽다 정도.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수면 무호흡증이 이제 뭐 양압기가 안 될 때는 수술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작용, 뭐 합병증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편도 수술을 보통 경험해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편도를 제거하고 목젖에 대한 수술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혀에 대한 수술을 하는데 일단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피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그렇겠죠. 보통, 네. 예, 그 편도 수술할 때 항상 의사가 조심하는 거는 피가 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턱에 대한 수술도 합니다. 턱을 이제 우리가 양악 수술 있잖아요. 양악 네. 수술을 요즘에는 많이 안 하죠. 근데 양악 붐이 일어서 한참 많이 했었는데 네. 양악 수술할 때 최대 부작용이 코골입니다. 얼굴은 이뻐졌는데 코를 고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어디가 막히는 건가요? 양압으로? 턱을 넣어주니까 아. 공간상에서는 좁아지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양악을 거꾸로 해줍니다. 수술을. 앞으로 턱을 빼주는 빼준다고요? 거죠. 근데 그게 이런 수술까지 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무호흡이 심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네. 수술을 감안할 정도로 일단은 수술을 하는데 일단 그런 수술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수술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교합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합병증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수술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틀린 얘기입니다. 양압기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선택을 잘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수술로 효과를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법 여러 가지 또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제 잘 받았다, 치료를. 그렇다면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완치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이거 쓰면 양압기 쓰면 완치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고혈압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아. 사람의 몸이 생각보다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이제 뭔가 좀 보완책을 찾고 그거에 따라서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유지 치료, 보존적인 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양압기를 일단 처음에 권하면 이거 뭐 쓰면 완치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고혈압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혈압약을 관리해 가는 병. 그렇죠. 그 네. 무호흡증이 심하신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양압기를 처방해서 일단 쓰시면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러다가 쓰고 나니까 다음날 너무 개운하거든요. 네. 하루 여행 갈 때 들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해요. 자기가 이 번거로운 장비를 워낙 가방을 따로 개운하니까. 꾸려서 외국 갈 때도 들고 나가십니다. 어. 비행기에서도 쓰려고 비행기에도 들고 타고. 근데 아직은 이제 양압기에 대한 저변 인식이 아직은 많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단 시도해보고 안 되면 차선책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완치가 되느냐 그런 개념보단 일단 써보고 본인한테 잘 맞으면 이것만한 치료가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알아봤는데요. 우선 마지막으로 수면 무호흡증의 예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일단은 하나를 꼽으라면 체중 관리입니다. 아, 비만하지 않도록. 네, 이런 얘기하면 다들 싫어하시는데 네. 체중 관리가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 비만해지면 무호흡이 심해집니다. 네. 그 심해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약간 체중 관리를 하면 무호흡이 심해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인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수면 환경입니다. 사람이 잘 자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옆으로 누워서 자야지 무호흡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옆으로 자면 아예 아. 없어지는 사람이 꽤 있어요. 네. 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 옆으로 자야 되는데 옆으로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매트리스나 베개를 베개가 너무 낮으면 자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런 수면 환경을 좀 적당히 본인한테 맞게 바꿔서 옆으로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무호흡이 좀 좋아지겠죠. 네. 결국에는 심하다면 이거는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서 어느 정도가 넘었다면 치료를 하는 게 이득이 있다라는 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진단 과정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을 잘 못 자는 거에 따른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올바른 수면 패턴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철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